안녕하십니까. 지구촌에서 답을 찾고 한민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더 큰 코리아입니다. 오늘 더 큰 코리아에서는 바다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없애기에 나선 호주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탁 트인 바다에 마음마저 시원해지는 호주 멜리 해변. 시드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 가운데 한 곳인 이곳은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는데요. 관광객들 사이로 한 손에 양동이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Just picking up some rubbish, cleaning up the mess that people make and cleaning up our beaches and making sure they're nice for future generations to come. 호주 한 환경보호단체가 해양 쓰레기 수거 운동을 기획한 건데요. 양동이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오면 단체와 협약을 맺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와 커피를 교환해주는 이 운동은 지난 4월 처음 시작됐습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바다를 함께 되살리자는 마음으로 해안가 근처 18개 카페가 동참했는데요. 그렇게 4월 한 달 동안 모은 해양 쓰레기가 300kg에 달합니다. As our business is located right on Shelley Beach, we wanted to make sure that we keep our environment clean and the oceans clean. So we decided to take part of the initiative and get involved so that we can, protect our local beach. 해안가에 쌓이는 쓰레기는 대부분 플라스틱.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플라스틱이 몸에 박히거나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한 해양동물이 이를 먹고 죽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Yes, and 90% of the rubbish that we find in our ocean is plastic, and unfortunately it doesn't break down, so it is there forever. But what does happen is that it is breaking down into smaller and smaller pieces called microplastic, and that then becomes even more harmful to our marine life because they swallow it, so it becomes ingested in their stomach, or it can strangle and strangle them as well for the bigger pieces like turtle. 뉴스로만 접하던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협을 오늘 하루 몸소 체험한 참가자들. 열심히 플라스틱을 주운 꼬마 아이는 커피 대신 따뜻한 초콜릿 우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Do you like collecting rubbish, Tom Tom? Mhm. Why is it a good idea to collect rubbish? Because then the animals won't get sick. The animals won't get sick. That's right, Tom Tom. Well done. Oh, mate, it's awesome. Walk around, pick up rubbish, do your part for the environment, and then come back with a free coffee. It doesn't get much better.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받는 바다를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아프면 사람도 아프게 될 거란 자연의 기본 법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플라스틱 대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현재 18개 나라에서 동참하고 있고요. 호주는 1991년도에 시작돼서 호주 전역에 20개의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안 쓰레기와 커피를 맞바꾸어 우리 해양 환경을 보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맨리에 18개 카페가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고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은 호주 모 맥주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18개 카페에 비치된 양동이에 쓰레기를 가득 담아서 다시 이 카페에 가져오면 무료 커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해양 생태계에는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빨대를 먹이로 알고 먹은 바다 거북이, 이 빨대가 코에 걸려서 상처를 입거나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봉지는 먹은 돌고래가 죽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는 단 50초,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시간은 5분,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바다에 버려졌을 때
해양 생태계에는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이 파도와 자외선에 의해서 깎여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경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먹게 되고요. 다시 이 큰 물고기가 우리 밥상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도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도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주변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운동입니다. 호주는 한국에 비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법으로 사용을 금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하지만 호주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는 호주의 대형 슈퍼마켓 2곳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올 12월부터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빨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처럼 호주에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법은 없고요. 하지만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찾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컵을 가지고 카페를 찾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큼 어떤 법에 의해서가 아닌 시민 의식 자체로 플라스틱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와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원코리아입니다. 한 아세안 센터는 주한 아세안 청년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6일까지 한 아세안 청년 단편 영화 공모전을 엽니다. 35세 미만의 한국이나 아세안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아세안 청년이 보는 아세안의 미래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10월 22일 개별로 통보되고 12월 1일에 열린 2018 한 아세안 청년 단편 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사단법인 해외 입양인 연대 골이 해외 한인 입양인을 모국에 초청해 친부모 찾기에 나서는 고향으로의 첫 여행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미국과 독일, 덴마크,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입양인 12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DNA 검사와 유전자 등록을 했고 한국어 수업과 문화유적 탐방 등 뿌리 찾기를 위한 학습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컴퓨터의 기원과 시작은 언제부터며 또 어떤 진화의 과정을 밟아왔을까요? 첨단의 도시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컴퓨터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컴퓨터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컴퓨터가 아닌 주판. 어려운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주판은 컴퓨터 발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A lot of the things in here are really interesting going back from, all the way the earliest designs to now. A lot of the models, recreations, and original devices they have here are really interesting. They have a ton of detail on their history and how they worked, and I've thoroughly enjoyed. 20세기 초 진공관의 발명은 기계식 컴퓨터가 전기식 컴퓨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진공관 18,000개를 사용한 애니악은 사람이 하면 7시간이 걸리는 계산을 단 3초 만에 해결해냈습니다. 이후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미사일 방어체제용 컴퓨터 세이지에 이어 1951년엔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유니박, 1975년엔 당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까지 차례로 개발됐습니다. 데이터 저장 방식의 발전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19세기 말 미국에서 인구조사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된 천공카드가 데이터 저장 기술의 시초입니다. 이후 천공카드 64,000개의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24인치 라막 디스크가 개발됐고 계속해서 저장 장치가 작아지면서 지금의 손톱만한 SD카드로 발전했습니다.
or the tour guide said the calculators that they were holding were more powerful than the computers on the spaceship because they were built 10 years before that. Yeah, this is definitely the largest museum I've ever been to like this, specifically about computers. Never been to anything quite like this. 인류에 의해 발전하고 인류를 발전시켜온 컴퓨터. 앞으로의 역사도 이곳 컴퓨터 역사 박물관에 차곡차곡 쓰여갈 예정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YTN 월드 최음입니다. (1980년대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참하게 짓밟은 신군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꺾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암울했지만 한국 영화계는 새로운 재능을 가진 감독들이 꾸준히 좋은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이장호 감독이 그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영화 걸작선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자본주의 한국 사회의 풍경을 대단히 신랄하게 포착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의 도입부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3명의 청년. 덕배와 춘식, 길남이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일하는 장면을 익살스러운 톤으로 보여줍니다. 원래 농촌이었다가 재개발로 도시로 변한 서울의 변두리 마을이 이 영화의 배경인데요. 각자의 고향에서 상경한 세 젊은이들은 밑바닥 생활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갑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안을 삼죠. 야, 너 어렸을 적이 개구리 넓적다리 구워 먹던 거 생각 안 나냐? 맛있지? 닭고기랑 한 가지요? 이리야. 이 새끼들 또 비상하게 만드네. 덕배는 다툼을 벌이던 상류층 젊은이들 때문에 배달 중인 음식을 엎어버리는 낭패를 당하고 그들의 다툼에 끼어드는데요. 음식값 좀 물어주시오. 덕분에 남자에게 모욕을 당하는 덕배. 10만 원짜리 바꿀 거 있어요? 어느 집이죠? 어느 집에서 일하냐고요? 이 대목을 통해 빈부의 격차, 계층 간의 골이 깊어진 한국 사회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죠. 춘식은 같은 이발소에서 일하는 미스 유를 좋아하지만 역시나 가난한 처지의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입장이 못 됩니다. 얘 춘식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 얘 내려와! 있어요! 있어요! 사랑해. 뭐라고? 괜찮아. 미스 유는 그러나 이발소 단골이자 부동산 부자인 김 회장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저 미스 유, 춤출 줄 알아? 아니요, 못 배웠어요. 저런 요즘 여자가 사교춤 못 춰서 쓰나? 어때? 배울 마음 없어? 뭐 배우곤 싶지만. 됐어.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는 거야. 미스 유는 춘식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병중인 아버지의 수발과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김 회장의 첩이 되고 맙니다. 마치 마술사 같거든. 한편 덕배는 같은 중국집에서 일하는 소년에게 서울살이에 대한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참고 살아야 해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벙어리인 척. 나 말 더듬지 않을 수 있어야. 그런데 서울 와서 몇 년 고생하고 본게 뵙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디 할 수가 있어야지.
이 대사는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누군가의 피고용인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바람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없는 하층민의 경제적 사정과 당시의 억눌린 정치적 상황을 동시에 은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풍자는 영화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앞서 덕배와 우연히 만났던 상류층 명희가 덕배를 불러내 유혹하는 장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어서요. 진심인가요? 아이, 빨리요. 정말로 괜찮을란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서요. 재밌어. 그럴 줄 알았어. 덕배 씨, 날 쳐다봐요. 날 장난감으로 알고 있나 봐. 날 장난감으로 알고 있나 봐. 덕배의 이 자조적인 한마디는 계층 사회에서 하층민이 받고 있는 대우에 대한 신랄한 풍자이자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이장호 감독의 논평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갑질이라고 하죠. 돈 없고 어눌하다는 이유로 감정 노동을 강요받아야 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바람 불어 좋은 날을 더욱 특별한 리얼리즘 영화로 탄생시켰습니다. 세 청년의 엇갈린 운명 속에서 고단한 서울살이의 단면을 흥미롭게 펼쳐 보인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께 그동안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인도에 온 지도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이들 아빠와 재윤이 성윤이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저도 보고 싶으시죠?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결혼 첫 해 어머님 생신도 있고 첫 상차림에 덜 익은 생선을 올리고 아버님, 어머님 보시기에 많은 부족함에도 늘 제 편이 되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랍니다. 열대의 다양하고 풍성한 과일을 볼 때마다 이쁘게 깎아서 아버님, 어머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버님, 어머니께 편지를 쓰니 아이들도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재현이 인사드려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저는 할아버지 사무실 앞마당에서 할머니가 구워주셨던 삼겹살과 전복구이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이미 침이 꼴깍. 춘하이에 놀러오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면 제가 가이드 돼서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를 똑 닮은 성인이 인사드려요. 할아버지 사무실 지붕에서 키웠던 포도를 잘 자라고 있어요. 짜릿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또 할아버지와 멋진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가족이 성장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야 해요. 항상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